대학교 학장 되자마자 70일 만에 종합대학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학 총장이 된 것입니다. 예, 최연소 총장이셨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장가갈 때 제가 주례를 섰는데 박원순 전 시장 서울 시내에 주례군요. 데모하는 학생들 참 다예요. 날 보고 할아버지라고 불러라. 왜? 할아버지는 손자를 배신 안 한다. 그러니까 꼭 내가 난 자식만이 할아버지가 아니니까 너희 날 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원망했지만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기독교인 될 수가 없었죠. 아마 머리 깎고 줌이 돼서 아마 절에서 연불이나 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바이올린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얻어서 그 바이올린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인데 그 3학년 아이인데 초등학교. 그 천재예요. 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걔를 도와주도록 해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생겨서 이 당국대학교는 이제 천재들이 들어오게끔 되고 그 천재를 도와주는 사람이 오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저와 인연을 맺도록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돈, 물질에 대한 철학, 우리 크리스찬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만 마땅할까요? 근데 저는 그 어머니의 교육을 받을 때요. 네. 제가 그 일제시대에 이제 중국에는 그 아주 그 한국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하고 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어머니가 이제 떡을 만들으셨다든가 하면은 절대 저를 혼자 안 주세요. 너 반에 누구네 저기 지금으로 치면 도시락이죠. 그거 못 사오는 아이들 누구 데려와라. 걔들을 데려가야 꼭 주셨어요. 그다음에 저는 아주 그 누대기를 입히다시피 어머니가 해서 키웠어요. 제가 말씀이죠. 근데 그때 이 나눔의 교육을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받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은 저는 관리자지 이 돈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이게 지금 장학생들도 제 교육할 때 제가 그 돈 얼마 주면은 저축을 시키도록 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하고 제가 장에 가서 그걸 못 쓰게 하고 제가 장을 봐주는 겁니다. 네, 그 뭐냐면은 저축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 비서 아이들도 제가 용돈을 줄 때는 반드시 그 저축을 하도록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적으로 경제를 잡는 것은 남의 빚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틈에 들어가더라도 그 유태인은 우리 한국은 남의 빚으로다가 사업을 하고 그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남의 빚을. 저는 학교를 제가 하면서도 빚을 졌지만은 한 푼 내가 안 갚은 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업가들이 그 은행에 돈을 짓고 말씀이죠. 하면서 많은 정치 자금 쓰고 뭐하고 하면서 다 하면서도 그 빚을 탕감받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학들이 참 막 몰리는 입장들이 있거든요. 사학들. 왜냐하면 사학들은 돈이 없어요. 사학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의존하게 되고 학정에 의존하다 보니까 학교가 전부 재벌들한테서 넘어가는 거죠. 그 재벌들이 돈을 남아서 빚은 안 갚고 그 돈 가지고 사학을 했을 때 사학을 만든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공익을 위해서는 돈이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명백하게 보여줘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떼면 쩔쩔쩔쩔 매는 것을 제 비서들이 잘 알고 저희 졸업생들이 많아요. 제가 오케스트라 지금 이 오케스트라 들고 제가 공연 나가지 않습니까? 졸업생들이 도와주죠.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60명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공연 나갑니까? 그 IMF 시절에 조윤기 목사님 찾아가 뵀던 일도 있었어요. 예, 그 IMF 때 회사들이 공사를 다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공사를 하려고 시작하는데 뭐 어떻게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신문에 보면은 국민일보 보니까 굉장히 그 제욕도 많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교수 중에 그
분을 잘 아시는 분이 소개를 해줘서 제가 좀 찾아뵀어요. 그래서 한 50억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이죠. 근데 선뜻 도와주시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데 어느 분인가 제가 그 측근에 계신 분이 반대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기도를 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니까 한 20명 되는 분이 쭉 그 면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서로 바꿔서 저를 맨고 마지막에 원설로 들어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제 손을 잡으시고서는 제 그 사정 말씀 기도를 딱 들어주시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적중이 됩니까 그냥? 그래서 그게 돈이 500억이 됐지 않습니까? 예, 500억이 돼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서 말씀이죠. 저 이사장도 아니죠. 그런데 김학주 이사장님이 제 대신 계약을 다 이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어른의 기도의 힘으로 난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은 우연의 일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두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50억 현금으로 받으신 것보다는 기도 한 번 네? 받으신 게 훨씬 낫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고 기도의 이것이 뭐냐면은 속셈 없는 그러한 진실한 기도라고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저는 그 접촉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총장님께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그 거두신 학생들, 도움받은 학생들이 정말 이제 뭐 수만을 테고요. 그 졸업생들이 결혼해서 뭐 자녀들과도 함께 찾아온다고요. 네. 야,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총장님께 보낸 편지 중에 네. 저희가 여기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예. 네. 할아버지께 다 손자 손녀시니까 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는군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아버지께서 직접 장도 봐주시고 저희 어머니의 옷까지 선물해 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껏 저도 어머니를 어머니로만 봤지 여자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저의 어머니를 떠나 한 여자입니다. 어머니와 누나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라고 모든 가족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저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 이외에는 저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그 관심에 대해 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할아버지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감동적이네요. 감동적인. 지금 그 학생이 네. 그때 제가 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과외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나도 제가 이제 저 직장을 옮겨줬어요. 그런데 그 학생을 지금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제 수행 비서를 시키면서 많은 사회인들을 알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교육을 좀 시키면서 얼마 전에 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걔를 이제 장가를 들여서 외국을 보내다갔다 하는데 그 제가 여자한테 이름을 물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어느 직장에 그 여성을 만나서 이름을 묻고 여성의 전화번호를 물을 수가 없어서 저희 대학의 교수를 좀 나와달라고 여자 교수를 그래서 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전화 알고서 그 근무하는 시간에 오라고 그래서 어떠냐. 중매까지 하셨어요. 네, 그랬더니 이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학생도 마침 직장을 그만두고 휴학하고 있는 것을 복학을 시켜가지고 졸업을 지난번에 인전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약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3일 날 이제 결혼식을 갔습니다. 결혼식을 갔는데 어머님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지 않고 내 제자들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이 돈을 다 줘서 그 결혼식
다 마련하고 또 선물도 다 사줬어요. 제 제자들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쓸 거고 그 자리에는 우리나라 총리를 한 사람들, 장관한 사람, 대학 총장한 사람. 제 손자 결혼식은 그 5일 전에 하는데 친손자는 내 친손자는 네. 거기는 제 손님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가족끼리. 손님만 가고 네. 이 하나님이 맺어준 손자의 결혼식에는 제 손님들이 가는 거죠. 그 대신 꽃과 축의금은 가져오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결혼을 해서 이제 내후년쯤에 미국에 제가 처음으로 자매 결혼을 맺었던 대학에 유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혈연과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저희 안 따라 미국 가면 걔네들이 둘이 와서 저희 시중 다 해주고 설거지 전부 해주고 그리고 할아버지 하면서 안마 해주고 잠든 다음에 가고 그런데 그 손녀의 역할을 하는 걔가 할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어떡하냐 유학 가서 보지 못하면 예. 근데 꼭 나무에 붙어 있는 매미 같아요. 둘이서요. 네, 학원도 같이 나가고 말씀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저 자신이 인력으로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외롭게 지내는 어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제가 또 그 주거를 옮겨주고. 네. 총장님은 그러니까 한 명을 돌보는 게 아니네. 있게 되니까 전체. 자주 이제 그 제 남자 손자는 장모가 될 분 집에 가고 또 자기 처남들 나이가 뭐 먹고 싶으냐 그러면 삼겹살이 먹고 싶다 그러면 장 볼 때 예 삼겹살을 사야 되나 삼겹살 그래가지고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3kg가 늘었다고 그러고요. 예, 근데 네. 그건 아주 그 행복이라는 것은요. 제가 제 친손자나 친자식들한테 의무적으로 돈 줘서 뭐 해본 그 뭐 할아버지니까 도와주는 거다 하는데 걔네들은 그 받는 그것이 그게 아니에요. 그 감사한 그것이요. 걔들의 그 표정을 보고 거기서 느끼는 행복이 진짜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 저희도 아멘. 이렇게 행복한데 네. 얼마나 이사장님께서 행복하시겠어요. 여기 단국대 총학생회장들이 40억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을 냈어요. 총장님,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 참 재밌어요. 네. 총장님 우리 청춘의 전설입니다. 네. 네. 아마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아마 한 편씩 이렇게 글을 쭉 제가 썼던 팔순 때요. 네. 팔순 때 그 학생들이 학생회장 출신들이에요. 네. 나 애맥인 나이도 많죠. 그렇겠죠. 한 학생은 분신 자살을 하려고요. 어이고. 조정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5천 명의 학생이 다 둘러싸고 신나를 갖다 놓고 저는 뿌려 죽이려고. 소방차 뭐 다 와 있는데 학생들이 강목을 두고 저 위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관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 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학생들은 6시까지 총장이 안 나오면은 분신하겠습니다. 막 학생들을 말리는 게 아니라 분신을 두는 거예요. 네, 보내는 거예요. 5천 명 학생이요. 그런데 외신 기자, 국내 기자들이 다 그 사진을 분신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 마침 월남에서 그 분신하는 스님의 그 사진들이요. 제가 해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께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당신 나가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 총장이라는 자리는 다른 사람이 메꿀 수가 있지만은 자의 생명은 메꿀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그 각자가 전부 다 이것은 하늘이 정해준 생명인데 저걸 어떻게 지우라고 합니까? 제가 나가서 그 학생들 앞에서 나는 이 학생을 구하러 나왔다. 박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학교의 불만 문제는 너희 대표들과 학교 대표하는 교수를 만들어라.
많아. 학생들이 그냥 15분 만에 싹 해서. 그리고 그 학생을 불러서 너가 살았으니까 고맙다. 내가 만약에 죽었으면은 나는 학생회장을 죽인 놈이 되는데 어떻게 내 용서받겠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자수해서 감옥에 가서 너를 따라든 후배들을 소개하고 나는 변호사를 대해서 너를 석방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 달 만에 이제 석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유학을 보낼 때 같이 결혼해서 끼워서 미국 가서 그리고 우리 대학에 지금 교수로 와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 채용할 때 반대하는 거예요. 국가 교수들이요. 애먹였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이러한 젊은이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수 없었고 그렇죠. 민주주의가 될 수 없지 않냐. 그때에 비해서 지금 대통령